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지난해 대비 훨씬 높아진 세액을 보고 놀란 집주인들이 많다는 건데요. 올해 종부세는 왜 유독 높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 해결할 방법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부동산 관련해서 그 어떤 어려운 질문도 해결에 힘써 주시는 분입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목요일 3시의 남자 이윤환입니다. 서울은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날씨가 항상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좀 변화가 무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관련된 고민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의 또 고민이 다양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좀 풀 수 있을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정말 여러분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이제 종부세 이야기 드렸잖아요. 세금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 세금 관련된 복잡한 이야기들도 풀어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자리에서도 더 깊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 말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방송 참여하는 게 약간 조금 부끄러우신 분들도 있고 용기를 내시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요. 세미나에 오시면 일단은 이제 분위기상 여러분들이 좀 계시니까 그냥 세미나 참여 자체가 조금 오히려 조금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세미나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주제를 이제 모아타운 예정 소액 투자라고 했는데, 투자 관련돼서 굉장히 요즘은 부쩍 문의가 좀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의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문제로 아파트의 갭 투자는 전면 이제 못하게 됐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또 수도권 같은 경우 일부 수도권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풍선 효과처럼 서울에서 빌라는 그럼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 갭 투자가 가능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냐, 얼마에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뚜렷하게 계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면 정말 이런 지역에서는 얼마의 이익이 나고 저런 지역에서는 얼마의 이익이 나네, 내가 실투자금은 얼마고 또 얼마 기간 동안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해보면 투자가 정말 매력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해결을 또 프리하게 좀 토론을 하는 속 시원하게 해결 짓는 시간을 그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미나 알찬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세미나 때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다면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슈 체크부터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이제 3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잖아요. 발표되는 동안 서울에서 이제 15억 미만의 아파트 값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면 사실 이제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되면서 그 대출 한도 축소가 덜한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가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요, 아파트 값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걸까요, 대표님?
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의 부동산 대책은 뭐 날짜를 굳이 명기하자면 6월 27일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7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6억 이하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7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골자를 이제 공급에 좀 맞췄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15일 같은 경우는 아예 전면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규제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 확대와 함께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층을 나눴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억 이하만 대출이 돼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15억으로 정했습니다.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반면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까지 대출이 나오고요. 25억 넘어가는 금액은 2억까지 대출이에요. 이상하게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금액이 높을수록 대출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높을수록 대출이 굉장히 많이 안 나오는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은 15억 이하의 아파트가 거래가 되겠죠. 6억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10억에서 15억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거래량이 많이 늘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에서 15억까지의 겨냥을 어디 쪽으로 할 것이냐 이게 또 숙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또 질문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꼼꼼히 방송을 챙겨 보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해법 10억에서 15억 정도 선에서의 아파트는 어디를 사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규제에 따라서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파트 값이 이제 비싸면 비쌀수록 대출이 더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만약에 내 집 마련을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10억에서 15억 사이의 아파트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이나 또는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란다는 의미를 내비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똘똘한 집 한 채는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그 전략의 첫걸음 오프라인 세미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12월 10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주제가 정해져 있지만요. 이 주제 외에도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나 또는 나에게 맞는 전략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석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또 해결해 봐야겠죠. 전화 주신 분들 계셔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송파구 잠실동에 트리지움 33평하고요. 네. 그리고 수원시 영통구 매화초등학교 인근의 빌라 18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수원 빌라를 팔고 김포나 구리 쪽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고 싶은데 괜찮은지랑 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사게 되면 공동 명의로 할까 생각 중인데 네.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지 예.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2주택 보유를 하고 네, 계신데 한 곳을 매도를 하시고 김포나 네. 구리로 이주를 하는 게 어떤지 궁금하시고 네, 그 다음에 매수할 때 공동 명의도 괜찮을까 궁금하신 네, 네.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디가 더 괜찮으실지 그리고 공동 명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과 네.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잠실에 트리지움을 갖고 계시고 네. 수원에 이제 조그만 빌라를 갖고 있는데 네. 수원에 있는 영통구에 뭐 매화초등학교 인근에 네, 있는 네. 빌라를 매도를 하고 네. 차라리
좀 그 아파트이긴 하는데 뭐 구리라든지 김포라든지 뭐 이렇게 네네. 지금 이제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곳을 갭 투자하면 네. 어떠냐 이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그걸 산다고 한다면 그래도 공동명의가 네.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네네. 자, 우선 제가 물어볼게. 이 잠실의 트리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명의가 공동이에요, 아니면 누구 단독으로 돼 있어요? 공동명의예요. 공동으로 돼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이 공동명의로 됐을 때 네. 장점이 뭐냐부터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세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취득세, 그렇죠? 그리고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입니다, 그잖아요? 자, 네. 뭐 취득세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네. 저기인데 보유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종부세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재산세는 이제 물건에 나오는 세금이니까. 네네. 근데 종부세는 인별로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종부세 비율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12억이 공제가 돼요, 개인적으로. 아,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를 어떤 거 살 때 누구 명의로 개인적으로 했을 때 네. 공동이 낫냐 개인으로 낫냐라고 네, 한다면 네. 이왕 부부 공동명의로 큰 거 트리즘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으니 다른 네, 걸 네. 어떤 걸 투자를 해도 똑같이 공동명의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아.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종부세 같은 경우 얘기할 때 공제가 되는 비율은 똑같거든요, 개인별로. 그러나서 그 늘어나는 비율에 대한 부분이 어느 사람한테 누군가에게 편중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동명의가 더 유리한 거고,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맞아요. 네. 하지만 12억 넘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세금이 나오는데 네. 그 세금이 나오는데 공동명의로 진행이 됐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서 뭐 30억이 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12억 넘어가는 30억 안쪽에 그 세금을 반으로 쪼개서 했을 때 세율적인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명의는 기본적으로 보유세, 종부세, 또 양도세까지도 어쨌든 혜택을 얻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 빌라, 얘기한 대로 수원 영통에 있는 빌라를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저쪽 매화초등학교 근처에 있다고 했어요. 네. 자, 그게 그래요. 빌라라는 게 어찌 보면은 나중에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한다면은 네. 괜찮은 물건이 돼 버려요. 그죠? 네, 네. 빌라의 모습 자체가 그래요. 빌라를 생각하면 그냥 일반 모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를 선호하지 빌라를 선호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의 빌라에 대한 패러다임은 그게 뭐 어떤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아파트 전초전이라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필요에 따라서 놔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살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영통이라고 했는데 네. 수원은 이래요. 기본적으로 수원을 통틀어서 이렇게 읽어보면 수원은 이 4개 구가 있어요. 네. 4개 구인데 이 가운데 수원역을 중심으로 옛날 구시가지라고 하는 게 8달구입니다. 네. 좀 위쪽 같은 경우는 장안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왼쪽에는 권성구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영통구가 있어요. 예. 근데 영통구는 태생 자체가 좀 신도시격으로 돼 있는 거예요. 수원 내에서도. 그쵸. 기본적으로 삼성을 필두로 해서 예, 큰 이 삼성이라는 회사 근처로 해서 계획된 도시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된 도시들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아파트촌이 대부분이겠지만 아파트촌이 아닌 빌라촌도 당연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상가주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매화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부부로 간다면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돼 있긴 하는데 네. 이런 주거지역에 상가들이 좀 많다. 상가주택이 많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내 단지 내 상가도 있지만 상권이라는 부분 때문에 신도시를 만들 때 계획을 할 때 반드시 상권이라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 상가주택 지역으로 이제 그 만들어내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은 빌라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상가주택이 대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재개발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걸 계속 가져가도 개발 가능성이 없다면 빌라라는 게 그렇게 많이 오를까? 아마 옛날에 산 금액하고 지금 비교하면 그 돈이 그 돈일 거예요. 많이 안 올랐죠? 네. 예, 그게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또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서울하고는 좀 틀린 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여기가 계획된 도시 안에서의 빌라촌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도로망이 잘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개발을 한다라고 네. 한다면 기본 제도로 따진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근데 서울은 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블럭 단위별로 모아서 모아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네. 그건 서울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수원, 경기도 쪽은 나름대로 그런 모방 형식을 빌어서 또 그렇게 하긴 하는데 네. 뚜렷하게 수원에서 이런 어떤 합동 재개발, 즉 블럭 단위의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서울하고는 틀리게 이 수원 안에서의 빌라촌이 개발로 되기에는 쉽지는 않다. 즉 뭐냐면 이렇게 블럭 단위로 돼 있다 보면요, 이런 네. 식으로 우리끼리 재개발할래 라고 했을 때 힘을 받겠느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블럭 단위를 모아서 서울처럼 비록 흉내를 낸다 손치더라도 수원에서 그런 제도가 좀 자리 잡는다 한다면 좀 놔둬도 될 성 싶은데 그게 아직은 자리 안 잡았으니 과감히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네. 아까 생각대로 이제 규제 지역을 벗어나서 네. 오로지 아파트만 알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로 전세 끼고 네. 김포라든지 또 뭐 구리, 구리, 남양주 네. 이쪽으로 지금 네. 매입을 하시는 거라고 하는데 네.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안에서도 보면은 뭐 한강을 중심으로 아니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지역 위주로 오르지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마구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물며 지금 네. 김포라든지 또 뭐 구리 남양주라든지 여기가 가격이 네.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크게는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 수원에 있는 빌라가 필요 없어졌다. 네, 좀 거기에 그럼 계속 어떻게 가져갈 해야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네. 일단 지역적으로는 수원도 경기도고 그죠? 똑같은 네. 경기도인 그 뭐 김포라든지 구리라든지 네, 네. 남양주를 보시는데 네. 목적은 지금 아파트를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보셨을 때 서울로 쉽게 접근이 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지금 투리즘, 그러니까 잠시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인근에 근처만 보더라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투리즘 3단지 같은 경우 예를 잠실 본동부터 해서 삼정동, 석촌동, 송파동, 방이동 이 9호선 라인 일대가 사실 네. 여기서도 스물스물 지금 모아타운을 해내만해 이런 분위기도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 그런 거라면은 굳이 아파트를 뭐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단 집 근처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투자 방향을 삼는 게 어떠냐. 어차피 수원에 빌라 갖고 계셨으니까 똑같은 빌라를 투자를 하실 때 사업이 네. 좀 될성 싶은 요 잠실 일대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한강 건너서 자양동 일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위치에 있는 빌라로 투자를 한다면 아까 얘기한 뭐 김포, 구리,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 투자보다는 조금 더 투자 가치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군요. 예, 뭐냐면 어차피 지금 트리지움이라는 그래도 좀 짱짱한 아파트를 잘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도 하고 계시니까 네. 요 근처에 있는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런 거를 알겠습니다. 가르쳐주는 네. 게 세미나 시간이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이 꼭 세미나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가볼게요. 네네. 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곳을 매도 후에 이동을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하시는 지역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 근처의 지역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서울 쪽에. 그쪽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명의 관련해서인데 뭐 보유세나 양도세 등 이제 여러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공동 명의가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는 그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청라 엑슬로 타워에 38평에 살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팔고 4억 정도로 이제 4억 정도 더 보태서 10억 정도로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곳은 7호선 라인의 강명이나 네. 9호선 라인 양천구 염창동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둘 중에 어디가 더 나을지 조언을 좀 받고자 전화를 드렸어요. 네. 네. 지금 7호선 라인과 9호선 라인 중에 어디로 이동을 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보유하신 네. 곳을 이동하는 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될까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청라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요거를 매도하고 서울 쪽으로 뭐 네네. 광명이나 강서구 영참동이나 이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건 어떠냐? 네. 자, 우선 청라에 지금 아파트가 지금 시세는 얼마 정도 해요? 한 6억 정도예요. 6억 정도? 그 언제 매입했어요? 그거는 2009년도에 제가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네. 자, 중간에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올랐다가 2011 좀 떨어진 거죠? 네, 8억 5천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요. 근데 요즘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파트 시세라는 게 네.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해서요. 네. 2021년 말까지가 계속해서 올랐던 시기입니다. 네. 예. 그러고 나서 어떤 아파트는 떨어지고, 그죠? 네. 떨어졌다가도 어떤 아파트는 다시 이 전 고점을 찍은 아파트들이 있고, 네.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네. 지금 이 청라 지구 같은 경우는 뭐 거주하기에는 괜찮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인천에서 봤을 때 네. 이 보면은 이 경제 자유구역 해가지고 이제 세 군데거든요. 네. 사실 영종도 그리고 청라 네. 그리고 송도 이렇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경제 자유구역으로서 좀 해냈다라고 하는 거는 송도입니다. 네. 제일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너무 배드타운 형식으로 몰락했다라고 하는 거는 영종도고요. 네네. 그나마 이제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긴 하는데 네. 자 시세가 말해주듯이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빠졌어요. 8억 5천까지 갔다가 6억까지 빠졌어요. 근데 네네. 6억에서 다시 8억 5천으로 오를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네. 지금 상황에서 오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다시 네. 올라갈 가치는 크게는 없어요. 아. 이해되세요? 네네. 그래서 과감히 매도를 해도 후회하실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케이 아까 생각하신 대로 그러면 이거를 청라 걸 매도를 하고 서울 네. 쪽에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건 어떠냐라고 한다면 일단 찬성. 네네. 예, 팔아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유 이거 팔고 후회 안 하시겠어요? 이런 네. 곳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후회를 안 하셔도 될 만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네. 과감히 매도를 해도 된다. 즉 8억 5천 다시 가면 또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예, 팔고 나서 뒤돌아서 이렇게 다시 봤더니 어우 막 7억 8억으로 막 다시 올라가고 있어. 네, 네. 그럴 일은 쉽게 벌어지진 않을 아, 거란 소리예요. 네. 이해되시죠? 아, 네. 자, 그럼 그런 어느 측면에서 지역이 전문가님 어느 지역이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지역으로 갈 거에 대한 부분을 아까 광명 쪽하고
네, 염창동. 그다음에 이제 네. 9호선 라인을 봤어요. 그러니까 네. 광명 같은 경우는 7호선 라인이고 사실 청라지구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아마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기에는 7호선 라인이 좋은데 7호선 라인도 연장 개통 예정은 있어요. 네. 근데 언제 될는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7호선 라인을 생각을 했는데 10억 갖고 가려다 보니까 비싸.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광명 쪽에 있는 아파트는 어떠냐라는 부분을 이제 하나를 선정을 했고요. 지역적인 부분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9호선 라인으로 했어요. 자, 네, 그러면 이렇게 위치상 이렇게 보면은 서울 안에서 염창동하고 이렇게 광명하고 이렇게 봤어요. 7호선 라인에 있는 광명 쪽 그리고 염창동 9호선 라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거주 형태에 계신 분들이 이제 사는 모습을 보면 이 광명 쪽에는 일단은 주거지가 많아요. 아파트 단지도 많고 그래서 네. 보통 이제 가산이라든지 이쪽 네. 구로 디지털 단지에 계신 네. 분들이 여기보다는 광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아. 예, 근데 강남 쪽이나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 중간에서 기본적으로 이 광명하고 이 강남 이 사이에 있는 요 라인에서 많이 주거지를 찾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자, 보통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시세가 어디가 조금 더 많이 오르냐라고 한다면 강남 아파트의 대체 주거지가 더 많이 오르는 법이에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는 강남도 강남이겠지만은 네. 가사이나 구로 쪽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사는 성향이 있어라는 부분하고 네. 아까 염창동 같은 경우는 이제 9호선 라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9호선도 이 급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급행이 있고 네, 그냥 소위 완행 모든 정거장이 다 지나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강남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다면 7호선 라인보다는 9호선 라인이 유리한 장점이 많아요. 아. 급행 같은 경우는 강남으로 빨리 진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지하철을 이용하는 숫자로 따진다면 지금 거의 탑을 찍고 있는 게 9호선 라인이에요. 네. 네, 그런 측면하고 집값에 대한 부분이 어디가 조금 더 유리하게 오르냐라고 한다면 네. 7호선하고 9호선을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동작구에 있는 이 지역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9호선도 지나가고 7호선도 지나가는 게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지나가다가 벌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한강변 쪽으로 해서 쭉 가고 요거는 저 광명을 통해서 이 부천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 노선인데 네. 기본적으로 동작구 안에서 아파트 시세로 따진다면 9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가 비싸냐 7호선 라인의 아파트가 비싸냐라고 한다면 네. 9호선이 더 비싸요. 아. 그전엔 비슷했어요. 근데 네. 9호선 쪽이 아무래도 이 한강 하고 접근됐으며 또 이 동작구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아파트 시세가 역시 한강하고 연결돼서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에 의해서 가격이 찍다 보니까 또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 오른쪽에서 봤을 때 여기는 이제 방배동 지역이고 요 위는 9호선 라인은 반포 지역이에요. 아, 서울만 네네. 해더라도 이 서초구 안에서 반포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네.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와 가격 비교를 한다고 그래도 반포가 좀 더 가격이 우위에 있어요. 그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뜻은 뭘 얘기를 하냐면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네. 이 7호선 라인의 광명 쪽과 네. 이 9호선 라인의 한강변에 있는 강서구 염창동의 가격은 네.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오히려 한강변 9호선 라인이 좀 더 유리한 곳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 이해하시겠어요? 아,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또 아까 얘기한 이쪽에는 소위 가사이나 구로지다 단지에서의 그 입주 주민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 마곡지구까지도 사실은 마곡지구 아파트들이 비싸면 일로 넘어오는 경향이 많은데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크게 LG 대기업을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들 어떤 여기처럼 디지털 단지라고 하지만 얘는 옛날에는 공단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물론 다양하게 많은 업종이 몰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모들의 지식 수준이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마곡지구 쪽이 유리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학군적인 측면에서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 즉 거주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는 비율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딱 광명이 좋아요, 강서구 염창동이 좋아요 라면 아까 쭉 설명드린 것처럼 광명도 나쁘지는 않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집값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라면 저는 강서구 염창동이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이해가 잘 영창동으로 되셨어요? 좀 가서 좀 이렇게 해서 이제 깨알같이 뒤져보시고 네네. 그러고 이제 아유 그래도 좀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전화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곳 이제 정리하시고 이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대표님은 항상 상담을 도와주실 때 왜 매도를 해도 되는지, 왜 이쪽을 봐야 되는지라는 설명을 항상 또 뒷받침해서 해주시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조금 미래까지 길게 생각해서 염창동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주셨습니다. 그래도 결정은 또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비교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요. 고민 해결 가능하십니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요. 문자 만나보고 갈게요. 028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여유 자금을 2억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디를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2억 원 한도에서 어디를 투자해야 투자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대표님? 자, 일단 기본적으로 2억 뭐 아파트가 아닌 이제 빌라 투자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좋은 지역, 뭐 강남을 필두로 한강변이다라고 한다면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지역적인 부분에서 이제 살폈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속도 측면에서 살폈을 때 하고 측면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지역은 좀 빠져.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도 약간 조금 타클래스 지역은 아니야. 그럼 뭐 예를 들어 금천구 아니면 저쪽 뭐 도봉구라든지 뭐 이런 쪽을 예시를 들어서 했는데 사업이 조금 진행되고 있어.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가격이 조금 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측면에서 있어요. 자, 근데 여기가 아닌 좋은 지역이야. 뭐 한강변이야. 강남하고 멀지 않아. 라고 하는데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개발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호해요. 근데 언젠가는 될 가능성이 있는 빌라촌이야. 지역은 좋은데. 라고 한다면 사업 속도 측면이 절대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요즘 들어서는 단기 투자에서 또 단기 투자로 넘어가서 이렇게 투자하는 시기는 아주 예전에 단기 투자, 뭐 투기라는 표현도 쓸 정도로 하는 게 시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라는 거와 투기의 극명한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투자라고 한다면 그걸 투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투자, 즉 이왕이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투자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역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속도가 빠른다고 해서 아파트가 좀 빨리 들어올 수 있어. 그런 측면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크게 이렇게 봐서는 5억 안쪽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이윤 자체가. 근데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사업 속도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느려. 근데 언젠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익을 생각하면은 여기는 뭐 5억이 아니라 10억, 15억, 20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즉 투자라는 측면을 너무 단기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역적인 관점이 높은데 아까 2억이라고 했으니 사업은 지금 잘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이 좋은 것만 노려서 보유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 올라가는 비율 자체는 시작은 미약하나마 끝은 창달이라 뭐 이런 성경 문구도 있는 것처럼
좋은 지역을 우선해서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좀 얻어내고자 생각하신다면 세미나에 꼭 와서 공부를 해가면 뭐 여기도 괜찮은데 투자에 이억 갖고도 뭐 할 수 있네 라고 이렇게 미래 질에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억 원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려면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재개발 지역이 서울에 아직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조금 틈새 시장을 공략을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려면 전략 잘 세워야겠죠. 전략을 조금 더 꼼꼼하게 세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세미나 활용해 보시거나 다시 한번 또 저희에게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 다시 전화 연결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그 직장이 판교인데요. 네. 네, 제가 한 8억대로 예. 그 매수 고민이 있어서요. 네. 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곳은 네. 그 용인 수지구청역 인근에 있는 그 수지 삼성 2차 아파트 24평 하고요. 예. 광주역 자연의 자이 33평 하고 음. 둘 중 어느 곳이 더 좋을지 고민이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금 직장은 판교시인데 보유 자금으로 경기도 용인 쪽과 경기도 광주 쪽에 어디가 더 괜찮을지 이 부분 고민이신 거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판교를 이제 판교에 이제 직주 근접을 위해서 이제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보시는데 판교는 네. 너무 비싸니까 그죠? 네. 네, 그 근처에 8억 갖고 지금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는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뭐 수지구청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보시고 하나는 광주에 있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를 보셨어요. 그죠? 네. 예. 자, 뭐 두 개 중에서 뭐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위치만 딱 보더라도요. 여기가 판교야. 그죠? 근데 오른쪽에 광주역이 여기 있고 또 아래쪽에 수저구청이 여기 있어. 야, 이만 해도 뭐 거리는 비슷하네. 이렇게 이제 쉽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아파트라는 게요. 나는 판교에 살고 있어. 그죠? 네. 예. 판교에 살고 있는데 나 말고 다른 분들이 이용률이 어디가 더 높느냐를 갖고 따지는 게 아파트 시세가 더 많이 올라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치가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판교를 하는 거는 자, 광주로 넘어가는 경강선이에요. 이제 경기도에서 강릉으로 이어지는 거고 내륙 KTX 선도 있어요. 자, 교통이 나쁘지는 않지만 지하철 기능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신분당선이에요. 신분당선은 그야말로 이제 강남까지 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용률로 따졌을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강남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살까라고 하면 강남 근무자가 막 찾다가 보면 야, 출퇴근이 그래도 신분당선 라인의 수지구청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날지 아니면 광주에 있는 아파트가 날지라고 한다면 열에 한 8, 9분은 여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물론 이 집이라는 내부로 따졌을 때 보면은 여기가 좀 더 새 거고 그죠? 네. 그 가격에 30평대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로 가면은 20평대밖에 못 살아.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이 그 집을 판단하는 기준치 자체는 이게 새 거다, 뭐 대형 단지다, 평형이 어떻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저기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은 지역이에요. 지역의 가치를 가장 우선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용인시가 이제 3개 구가 있어요. 그 우선 이제 위쪽에 수지구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기흥구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처인구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이 수지구라고 한다면 같은 용인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서울 접근이에요.
소위 이쪽 이 수원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소위 광교 신도시 이 같은 경우가 최고 좋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수원인데 여기는 용인시 수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용인에서 3개 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수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기흥구가 있고 처인구가 있고 하는데 수지구만큼은 용인에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신분당선 라인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판교, 분당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지역적인 고지에 놓여 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광주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쪽 같은 경우 옛날에 이제 광주 시가지 같은 경우가 그렇게 뭐 활발하게 저기 되진 않았어요. 근데 태전지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태전지구 한 5천 세대 정도 들어올 때 여기서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완판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시대적 흐름도 있겠지만 판교 에다가 모델하우스를 해가지고 판교에 있는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뿅 간 거예요. 오, 야 여기 신축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는데 이렇게 경강선도 있고 이용해가지고 괜찮아라고 해서 태전지구가 이렇게 생겨났어요. 자, 근데 옛날 분양했을 때 금액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오르질 않았어요. 그 얘기는 막상 실제 거주를 하다 보니까 판교 분들이 대부분 여기를 거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따르는 게 맞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광주 쪽보다는 이 분당이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수직으로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집값의 상승률은 수지구 쪽이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이해되시겠죠? 그걸 본다면 비록 광주역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기 때문에 장점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와 용인시 수제구에 있는 아파트, 특히 신분당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를 굳이 비교한다면 이쪽이 훨씬 나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내 집값이 오르려면 남들이 자꾸 내 집을 사고 싶어하고 전세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비율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수지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냥 집 보고 좀 더 뭐 새 건 어떨까? 이제 그러면 지역적으로 후회를 하시게 되니까 그냥 지역에 우선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우선 선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인 수지 잘 살펴보시고 좋은 선택 내려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예, 저는 그 서초구 오면동에 있는 예. 호반 서밋 서초 파크뷰 34평을 16억 5천 정도에 매입할지 아니면은 그 인덕원 마을 삼성 아파트 32평을 12억 5천 정도에 매입하고 네. 나머지 4억을 서울 지역에 있는 빌라를 투자할지 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실지 아니면 한 채를 매입을 하실지 이 부분이 고민이시네요. 네네네. 어떤 게 가장 또 현명한 선택일지 대표님과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뭐 고민이 될 법해요. 하나는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아파트 16억 5천짜리를 매입을 할까, 그죠? 네. 아니면 인덕원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할까인데 요거는 한 채 할 수 있어요. 16억 5천으로. 네, 맞아요. 그죠? 요거는 12억 5천으로 사고 그다음에 나머지 4억을 갖고 다른 재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 거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면동은 어쨌든 서초구 그 우면동이에요. 서초구라는 틀에서 보면 일단 서울이에요. 그잖아요. 네. 인덕원 쪽으로는 뭐 안양이 됐든 뭐 어쨌든 서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여기가 장기적으로는 낫지 않을까인데 이 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값이라는 부분에 집값이 올랐어요. 근데 오르는 게 결국은 내 수중에 있으면 그게 돈으로 보여요. 근데 그렇지 네. 않으면 돈으로 보이진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내가 거주를 해. 여기도 집값이 올라. 여기보다 더 오를 수는 있어.
하지만 거주라는 측면에 포커스만 맞춘다고 생각하면은 여기를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우리 시청자 내면에서 그냥 여기도 나쁘진 않은데 집값을 조금 줄여서 다른 재투자를 서울 쪽에 하는 건 어떠냐라고 한다면, 저는 거주와 투자를 병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또 만약에 이거는 유망하고 서초 우면동에 있는 아파트는 유망하고 그렇지 않은 인도원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유망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좀 고민이 또 오히려 쉽게 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래도 유망한 아파트 한 채가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기본적으로 이 인덕원 같은 경우는 이 지하철 4호선이긴 하잖아요. 예. 근데 지하철 4호선에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소위 월판선, 이제 경강선이 이어지는 건데 이 그쪽으로 해서 하는 거 하고요. 또 인덕원에서 동탄선까지 해요. 그러니까 트리플 역세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교통이 계속해서 호재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집값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물론 아까 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같은 경우도 일단 서초구니까 괜찮긴 하고 또 나중에 교통계획이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당장 거주하면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건 지금 현대 교통이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기준도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즉 16억 5천 비율이 뭐 20억까지 치고 올라가는 거는 나중에 교통이 개선됐을 때 문제고, 당장 지금 인덕원역을 통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자로 본다면 지금 12억 5천을 사도 집값에 대한 부분은 비율은 똑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신에 나는 잉여 투자로 4억을 또다시 투자하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고 할 때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의미인 것처럼, 또 이제 아파트를 사도 일단은 16억 5천, 15억 넘어가면 대출도 4억밖에 안 돼요. 15억 네. 이하여야지만 대출이 6억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지렛대를 써서 또 투자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는 방향도 있으니까 요거 분산 투자 12억 5천짜리 인도원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또는 재투자를 한번 도모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꼭 세미나에 오세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좋은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 저에게 전화, 문자도 열려 있지만 아쉽게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세미나 참석해 보실 수 있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대표님께 설명 들어볼게요. 자, 항상 아쉬운 건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송 지금 고민 상담 코너 진행한 것만 벌써 거의 18년째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풀어내는 부분으로 따진다면 다양한 경험 그리고 사례들이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정말 직문직답으로 한다선 치더라도 정말 손쉽게 해결할 자신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방송이 제일 우리 시청자님한테 편할 수 있긴 하는데, 조금 더 뭔가 내가 시간을 더 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 제약상 너무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 못하는 점이 제일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 측면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는 게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 아니래도 기본적으로 뭐 투자 관련돼서라든지 또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또 뭐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고민 말고도 뭐 공부하고 싶은,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것 막 물어봐도 쉽게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